선관위 직무감찰 안 돼. 그렇다면 회계감사, 칼 빼든 감사원. 뭐 이런 보도인데요. 감사원이 직무감찰의 범위 바뀐 회계감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억 원이 훌쩍 넘는 그 선관위의 수의계약, 매일에 가려진 업무 추진비, 입찰 관련 정산 등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문제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러면서 한국일보가 이걸 보도했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는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대상이다. 그러니까 정기감사는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대상인데 선관위 니들은 뭐냐 이거지.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 권한이 없다. 헌재가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은 직무감찰.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감찰이죠.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장부 터는 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 쓴 장부를 한번 털어보겠다.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직무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는데 직무감사라는 것은 뭐 사업 계획을 어떻게 했고 인사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는 순수하게 돈 쓴 거, 법인카드 어떻게 썼냐, 그리고 무슨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뭐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냐 뭐 이런 거, 돈을 털겠다는 거죠. 돈 털면 다 나오죠. 이게 사실은 돈 털면 다 나오고 탈탈 털리면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건이 이첩돼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직무 관련해서 비위가 드러나는 게 있으면 선관위에 조사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안이 위중해서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로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이자가 본인의 그 핸드폰 있잖아요. 선관위 비용으로 세컨드 폰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부 보도로는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통화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감사원이 지금 정기감사를 통해서 선관위에 대한 견제를 이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회계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감사원 쪽에서 지적이 나온 건 이것 때문입니다. 김세환의 세컨드폰이 회계감사의 단초가 되었다. 3월 18일 퇴직한 뒤에도 감사원의 선관위의 관용 물품인 세컨드폰을 선관위에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다음 해 반납할 때까지 통신요금을 선관위에서 대납을 했고, 반납할 때는 휴대폰 유심카드를 바꿨겠죠. 휴대폰 당기 내용 모두 삭제.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리고 이 김세환은 자신의 아들이 뭐 경기도 광화군인가 뭐 그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킬 때 티오가 없었는데 티오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관사, 인천시 선관위 관사 할당량도 한 채 늘려라. 이야, 정말 끝내줍니다. 대단한 아빠 찬스다. 그죠? 자기 아들이 관사로 쓸 집을 한 채 확보해라. 이거 뭐 직권남용 걸면은 다 걸릴 것 같은데. 그죠? 아들을 위해서 관사,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이걸 한 채 더 늘려라. 이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뭐 이런 김세환의 이 세컨드폰 때문에 선관위도 보면 고위직들은 완전히 썩었어.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 김세환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이 세컨드폰 때문에 감사원이 회계감사로 들어가는 그 단초를 잡았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감사원이 작심하면 여러분, 사실은 회계장부 털겠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계장부란 숫자잖아요. 숫자가 뭐 100원이라도 차이 나든지 뭐 10만 원이라도 차이 나면 그거 다 걸리거든요. 탈탈 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먼저 그 선관위가 그동안 지적받아 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선거 관리 업무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거 부정선거 이슈니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안에서 이제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건드릴까요? 주로 사업했던 거, 직원들 돈 쓴 거, 이거 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선관위가 하는 사업은 뭐예요? 투개표기, 이거 기계 입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오류 높았던 투표지 분리기, 시험 성적 조작 의혹이 있다. 이거 어제 기사입니다. 더 퍼블릭. 이 내용이 뭐냐면 선관위가 2017년에 발주한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투표지 분리기, 뭐 이게 막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표할 때 제작 요건에 오류율,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안 된다고 한 게 0.1% 이내에 된다. 그러니까 뭐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한 표라도 이 투표지 분리기 오류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차라리 대만처럼 이거 누구 찍었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 이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나면은 이게 더 정확하잖아요. 보여주고 뭐 국민당 하나, 뭐 사민당 하나, 뭐 어디 당 하나 이게 정확하잖아요. 사실은 그 칠판이 다 적더라고. 대만은 보니까 딱 적어요. 그거 적어도 다 합해가지고 선관위에 불러주면 그걸 다 합산해서 저 하면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왜 뭐 이 투표지 분리기 따라락 하는 이걸 사가지고 그럼 그 투표지 분리기 오류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오류가 났다는 거 이게 1000한매당 한 장까지만 오류가 날 수 있다. 0.1% 이내야 된다. 그런데 실제 개표 현장과 부정선거 소송인 대법원 검증 기일에는 100매당 1매에서 2매, 많게는 3, 4매, 제작 기준 0.1%의 10배에서 40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대법원 소송 기록에 남아있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부실 기계가 납품됐다는 거 아닙니까? 부실 기계. 또 알고 보니 대법원 검증 기일에서 재분류한 투표지들은 이미 분류가 완료돼 보관 중이었고 정상 투표지만 다시 분류했을 때 오류율이 많게는 40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때마다 결과값도 달라진대.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알아서 분류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네모 막 가다가 세모로 가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계를 왜 쓰냐고. 이런 기계를 왜 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하느냐. 선관위 해명은 입찰 제작 조건인 투표지 분류기의 시험 성적 검사 환경, 개표 현장의 조건이 같지 않음에도 이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뭔 소리야 지금? 한 차례에 최소 10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서 제작된 투표지 분류기가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받은 것은 논란이 지속되고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수사해야 되겠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라면 납품해 했는데 안성탕면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라면 가져와 했는데 안성탕면이 왔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지. 왜 책임 안 지지? 그러니까 라면 끓으니까 맛이 완전 다른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라면 가져와! 근데 왜 안성탕면을 납품한 거지? 이렇게 되면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잘려버립니다, 그거 바로. 이렇게 허술해. 또 이 자유일보 보면은, 이거 뭐 재작년 기사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논란 업체, 총선 전 사전투표기 전격 교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일으킨 미루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2023년에 선관위하고 160억 장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3,500대 사전투표 장비 점검 계약 그리고 2023년에 8,500대 새 기계 교체. 사전투표 장비 절반이 넘는 63%를 총선 전에 2024년 총선 전에 교체. 왜 교체했을까? 그런데 이 미루 시스템즈 기계는 이라크, 콩고, 볼리비아, 키르기스탄 등에서 부정선거 일으킨다는 논란을 받은 거예요. 항의를 받았어요. 그 나라 당국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선관위가 2020년 4.15 총선부터 올해까지 미루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입찰 컨설팅을 맡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미루 시스템즈가 뭐 하는 회사죠 이게? 잘 들어보지 못한 회사인데 미루 시스템즈가 어디 있는 회사죠? 서울에 있나? 자 여기 보면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와 미루 시스템즈의 계약 내역 자료에 따르면 미루 시스템즈가 한 160억 가량의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 쫙 뭐 이 신분증 제시하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제작 계약을 맺었는데 새로 제작된 기기로 전격 교체한다. 이런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미루 시스템즈하고. 또 선관위는 미루 시스템즈하고 사전투표 운용 장비 점검 사업 계약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1억 6천만 원. 미루 시스템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자, 그런데 이 미루 시스템즈가 2024년이죠. 그 사전 총선 앞두고 사전투표 운용 장비의 절반을 넘는 63%를 미루 시스템즈가 제작한 새로운 기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160억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은 미루 시스템즈가 납품한 이 장비 관련해서 돈 장부를 탈탈 털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럼 미루 시스템즈 불러가지고 뭐 알아보고 장비 납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이거 뭐 공개 입찰했는지 수의 계약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수의계약 했으면 왜 수의계약 했을까? 뭐 이런 거 다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 5월에 미루 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개표기, 방금 전자개표기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개표기로 집계한 결과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투표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또.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이라크 정부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했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여기 콩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콩고 2018년 8월 한국을 방문한 콩고 시민단체 김대년, 오른쪽에 있는 사람 김대년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또 딱 요겁니다. 2018년 콩고 대선에서는 미루 시스템즈의 투개표기와 투표용지가 사용됐는데 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콩고 시민단체 관계자들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자, 그 뒤에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등 나라의 선거에서도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뭐 폭동 수준의 밀란이 일어나면서 한국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되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 오비 일학인지 중앙선관위가 미루 시스템즈의 기계를 사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보급해준 나라, 그 보급해주는 단체가 어디예요? AUF. 제가 AUF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천 송도에 뭐 사무실이 있는 한국의 K-보팅, 뭐 K-팝, K-푸드, K-컬처, K-웨이브, K-일렉션, K-보팅을 수출했는데 수출한 나라에도 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수출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 상황이 이런데도 이 내용을 보면은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전자개표기 공급업체인 미루 시스템즈를 단독 입찰. 이게 딱 걸리겠네. 이 감사하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단독 입찰하지? 경쟁 입찰을 왜 안 하지? 단독 입찰, 수의 계약 이런 거 수상하잖아요. 항상 보면은. 왜 단독 입찰을 하지? 그래서 지금 이 미루 시스템즈, 그러니까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털겠다. 장부 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루 시스템즈. 이 조사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왜 미루 시스템이 단독 입찰하지? 경쟁 입찰할 수 없나? 왜 특정 업체에 단독 입찰하지? 보통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뭐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 이러면은 수의 계약하면서 단독 입찰하면서 맨입으로 됩니까? 맨입으로 돼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160억치의 개표기 그거 달랑 뭐, 개표기 그게 뭐 복잡하겠어요? 개표기 그거 하나 160억에 납품하는데 단독 입찰 하잖아요. 그 맨입이 되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전자기기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왜 미루 시스템즈만 단독 입찰하지? 맨입으로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거죠. 뭔가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입찰 관계자, 납품받았던 그 담당 선관위 공무원 다 이제 감사 대상이 되는 거죠. 다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 추적권 이런 거 발동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야, 이 직원 수상해. 그 당시 그럼 계좌 추적해봐. 혹시 뭐 거액 받은 거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선관위에 있는 실무 직원들이 다치게 돼 있습니다. 실무 직원들은 뭐 위에서 시켜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선관위 사무차장, 차관급이 예를 들자면 야, 그 미루 시스템즈 단독 입찰하니까 잘 정리해. 그 위에서 지시 내려오니까 알겠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직원도 다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검찰에 불려간 선관위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 채용 비리 관련해서.